2020년 9월 20일 목요일,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자면, 지난 시간에는 서로마가 멸망하고 서유럽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제 지켜주기 위한 어떤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했던 존재,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이제 어떻게 성장해 나갔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먼저 동로마의 황제를 벗어나고, 그리고 또 성장해 나가면서 함께 의지했던 세속 군주권과도 어떻게 결별을 해 나갔는가. 그 과정에서 교회는 뭐 문화에서 뭐 철학이나 아니면 뭐 어떤 교회의 양식들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교황이 서임권 가지고 하이니 4세와 함께 이제 다투었던 그 과정들, 그래서 뭐 파문을 하고 카노사의 굴욕을 하이니 4세가 맛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12세기 1122년에 보름스 협약을 맺게 된 걸로 이제 황제권보다는 교황권이 조금 더 우월하다. 그리고 이게 보름스 협약이 12세기였으니까 13세기에는 뭐 인노켄티우스 3세가 등장하면서 교황은 태양, 국왕은 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11세기, 12세기, 13세기까지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강해져 나오고 교회가 전성기를 이뤘다. 물론 요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꺾이는 모습들이 아마 보이게 될 거예요. 요 전성기였다라는 거 우리가 배워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서로마가 무너졌을 때 로마 교구의 주교가 자신을 교황이라 칭하면서 누구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했죠? 동로마의 황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죠. 그 벗어나려고 했던 동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짝 볼 건데, 자, 먼저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과거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명명 짓기 전까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말기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도시는 콘스탄티노스 폴리스야라고 하기 전까지를 뭐 비잔티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지역을 불렀다고 해요. 그걸 이제 한 1500년대 독일의 역사학자가 비잔티움이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고요. 멸망 후에 1000년간 1453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476년에 멸망했잖아요. 자,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도를 따로 그리진 않겠지만 요렇게 꺾인, 그려야 될까요? 그리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다 눈에 익지 않으세요 이제? 이걸 왜 꺾을까요? 이건 이렇게 쭉 가야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위치에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이고요. 길목인 거는 또 물자가 많이 오고 간다, 상공업과 무역이 발전했다, 자연스럽게 알겠고요. 그렇다고 무역만 계속해서 투자하고 다른 건 관심 없는 나라가 아니라 자영농도 역시 케어를 많이 했다. 자영농이 바탕으로 그들을 군사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상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세금을 납부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다고 하죠. 요즘에도 사실 장사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상공업자들이 많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거나 자영농과 상공업자들을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관심을 가졌다. 종교는 황제가 곧 교황이다 라는 거죠. 그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 동쪽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본인은 그쪽에 황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황제가 처음엔 2명의 황제를 만들려고 했고 자신은 로마 동쪽에서 황제가
되려고 했어. 근데 또 그것도 역할을 할 때가 많으니까 이걸 또 여기서도 두 개 나누고 서쪽에서도 두 개 나눠서 총 4분할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동쪽에서 통치할 때부터 본인이 전제군주제처럼 활동을 하고 정치를 해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누구 아래에 있는 거야? 동로마 황제 아래에 있는 거고, 교회마저도 동로마 황제 아래에 있으면서 곧 황제가 이제 교황이 되는 거죠. 교회도 다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자, 전성기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전성기인데 527년에서 65년까지 재위했다라고 해요. 40여 년간. 자, 이슬람 종교가 일어났던 건 622년. 당시에 유스티아누스 황제 있을 때는 없었네.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는 이제 엄청난 영토를 이렇게 막 확장하기도 하거든요. 거의 과거 로마의 제국의 어떤 영토를 대부분 다 흡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탈환했다라고도 표현하죠. 486년에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졌어. 하지만 이때는 왕조는 메로베우스 왕조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476년에 로마가 멸망하고 10년 뒤에 프랑크 왕국이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에서 만들어졌지만 만들어만 졌지 역사적으로 엄청 우리에게 뚜렷한 의미가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500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증왕이 즉위한 시기이기도 하죠. 589년에는 수나라가 위진남북조를 통일하기도 하고요. 그런 시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해서 이렇게 쭉쭉쭉 넓혔다.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리고 유명한 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12표법, 리키티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이런 거. 하지만 그땐 작은 로마라는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법이었다면 로마가 제국으로 영토가 확장되니까 그 법의 적용 범위도 넓어져야 되겠고,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법의 적용 대상도 역시 다양하고 많아지겠죠. 넓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으로 조금씩 법의 성격이 변화해 나가면서 그게 이제 보통법으로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그 보통법이 이제는 자연법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면서 만민법과 그 다음에 이제 도시법, 그 다음에 만민법, 그리고 자연법. 이 자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인 원리를 다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A라는 나라에서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네. B라는 나라에서는 돼, 안 돼? 안 돼. C라는 나라에서는 얘네만 돼? 얘네도 안 돼.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그런 것들, 이론들, 법 적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담기기 시작했다. 건축은 소피아 성당이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이스탄불에 있어요. 그때는 또 콘스탄티노폴리스였겠고요. 자, 이렇게 넘어오면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짱짱한 황제가 빵 있었다가 또 이제 점점 또 쇠퇴하기에 이르는데, 롬바르드족, 이탈리아 요 지역에서 있었던 롬바르드족, 여기에 이탈리아에서 요 북부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민족이었어요. 부르근드 왕국도 같이 있었고 옆에.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 622년에 이렇게 막 등장하니까 이슬람 세력하고도 막 계속하고 결국엔 이슬람 세력에게 또 멸망하잖아요. 그다음에 슬라브족의 침입. 슬라브족은 여러분 이제 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오늘날 러시아가 슬라브족이거든요. 근데 이 슬라브족이 이제 여기에 생겼는데, 이 슬라브족이 등장하게 된 계기 중엔 이 노르만족이 북유럽에 있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쪽에 있던 노르만족들이 내려오면서 영국으로도 가고 프랑스로도 오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옆으로도 갔어. 그래서 이제 여기 러시아, 오늘날의 러시아 쪽으로도 가서 거기서 공국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키예프 공국이야. 키예프라는 도시 지역에 공국, 키예프 공국, 왕국은 아니고 왕은 아니고 제후였어. 키예프 공국처럼 이렇게 슬라브족들이 이제 여기 성장해 나가는데, 그게 요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슬라브족들이 더 성장해 나갔대. 그러면서 또 침입도 하고. 자, 통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군관구제하고 둔전병제를 했대요. 군관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역구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구. 그 구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 사람은 군인이야. 얘를 사령관이 군인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여기서 군인이 군사권과 행정권과 사법권 모두 다 관할해서 움직일 수 있었대. 마치 당나라의 모처럼 절도사처럼.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군관구 사령관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얘네가 또 만약에 황제랑 노선을 달리하거나 그러면 또 쉽지 않았겠죠. 황제 입장에선. 또 하나 둔전병제, 농민에게 군역을 시키는 대가로 토지를 줘. 마치 당나라에서 균전을 주는 대가로 부병으로 활약하게 만든 것처럼 비슷한 흐름을 갖고 가죠. 자, 군관구제하고 둔전병제 요건 키워드로 아주 많이 나오니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치 조직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다 뭐랑 연관돼 있어? 군. 왜? 이렇게 많은 세력들이 계속 침입해오고 바쁘니까. 그래도 서로만은 멸망했다 무너지고 멸망했다 무너지는데 이 나라는 끝까지 막 되게 버티려고 1000년 동안 유지하죠. 자, 멸망, 둔전병제가 쇠퇴한다 아니면 약화된다. 땅을 나눠줘. 일정 정도의 땅을 나눠주고 그 농민은 그 땅을 내 거라고 나라에서 받은 땅이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뺏겨.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뺏겨. 뭐 기재 쪼들린다거나 가뭄이 든다거나 뭐 아니면 침략을 해서 이제 한번 약탈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이제 대토지 소유 땅을 넓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족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대토지 소유자가 늘어나면서 또 황제권도 약화된다. 마치 절도사가 강해지면서 균전제도 무너지는 뭐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쇠퇴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쇠퇴하니까 황제권도 약화되고 또 외적의 침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특히 중앙아시아에 투르크 민족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셀주크를 부족장, 뭐 셀주크 부족이 이제 이슬람교로 개종해서 아바스 왕조로 막 지켜주고 막 아바스 왕조는 고맙다고 술탄이라는 칭호도 주고 했던 애가 얘네잖아. 셀주크 투르크. 걔네가 이제 막 성장해서 셀주크 투르크가 막 커지더니 계속 들어오네. 침입을 해오네. 어디에? 동로마 제국에. 그래서 서유럽에게 도와달라고 해. 그렇게 콧대 높은 동유럽의 황제가 동로마의 황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서유럽에게 구원을 요청해. 서유럽 교황에게, 서로마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을 했더니 서로마의 교황이 뭐라고 했겠어? 뭐야? 언제는 또 우리 싫다고 막 성상숭배령 이런 거 하더니 뭐 이제 와서 또 우리한테 도와달라 그래? 싫어, 됐다 라고 하겠네? 아니면 그래? 도와줄게. 야, 우리 같은 식구잖아. 그리스도교 같은 식구인데 많이 도와줘야지. 뭐 하겠어? 당연히 도와주겠지. 왜? 도와주고 나서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얻어갈 수 있잖아. 얘네가 서로마가 도와주면, 서유럽에서 교황이 도와주면, 그래서 교황이 클레르몽이라는 지역에서 공의회를 1096년에 열었어.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이 있었고 이미 교황은 황제보다 세다라는 의식이 여기 자리 잡기 시작한 뒤 20년 뒤야. 1096년에 우르반 2세라는 교황이 신께서 부르신다 라는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이 그렇지 신이 부른지 하면서 가. 물론 여기서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막 전투를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콘스탄티노스 제국이 콘스탄티노스노플 맞아요? 자꾸 이름이 헷갈려요.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비잔티움 제국이 돈이 많다고 너무 이미 알려져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한몫 좀 땡겨보려고 십자군 전쟁에 대부분 많이 참여를 했죠. 그러고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어떤 침입이나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도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게 메메트 2세, 우리가 오스만 제국의 꿈이라는 거 한번 봤잖아요. 그거. 자, 비잔티움의 문화, 성격, 그리스 문화가 합쳐졌어요. 그리스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리스 여기 있어. 그리스 문화, 그리스 정교. 서로마 지역에서 이제 번창했던 그리스도교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에서 번창했던 그리스도교는 그리스 정교, 그리스 문화, 그리스 정교,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하고요. 또 여기서 발전했던 양식이 비잔티움 양식, 돔이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 모자이크 벽화, 화려한 모자이크로 만든 벽화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슬라브 문화권이에요. 아까 말했던 슬라브족과 관련이 있는데요. 비잔티움 문화를 슬라브 민족들이 받아들여요. 마치 로마 문화를 게르만족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슬라브족이 받아들여요. 거기서 가장 유명했던 애들이 키예프 공국,
키예프 공국. 자, 교역을 많이 해. 얘네가 많이 뭘 팔겠어? 뭘 팔겠어? 나무 팔아, 나무. 튼튼한 침엽림 이런 거 막 나무 팔아. 그 다음에 또 뭘 또 팔아? 두꺼운 동물의 가죽 이런 거 팔아. 털 가죽 이런 거 팔아. 그러니까 그런 거 팔고 이제 막 사치품처럼 막 쓰겠죠. 뭐 교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로 아예 국교화 해버렸어. 얘네가 슬라브족이 비잔팀 제국하고 교류하고 막 친하게 지내면서 로마 가톨릭을 국교화 하겠어요? 믿겠어? 아니지. 그리스 종교로 믿겠지. 그럼 또 이제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선 자기네가 약간 주춤하는데 슬라브족이 커져가. 그러면 마치 로마 애들이 교황이 주춤했을 때 주변에 있었던 뭐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신성 로마 제국에게 기댔던 것처럼 비잔티움 제국이 주춤할 때 키예프 공국이 성장해 나가. 야, 니네 그리스 정교 믿으면 우리가 뭐 해줄게. 그래? 그래? 이러면서 손 잡아주고 점점 이렇게 유착이 된다라는 거죠. 또 여기 성소피아 성당처럼 여기도 또 키예프의 성소피아 성당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키예프 공국이 나중에 발전해서 되는 나라가 러시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비잔티움 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리스 정교를 국교화했던 키예프가 이제 그리스 정교의 중심지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서로마가 멸망하고에 대한 역사 배웠고요. 이제 동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제 이름도 바뀌게 되고 성장하는 스토리를, 천년간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서유럽을 관통하고 있는 유럽을 관통하고 있는 기독교, 특히 여기 십자군 전쟁 요거 잘못 처신해서 기독교가 흔들리고 쇠퇴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어떤 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들, 르네상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습할 수 있으면 예습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